안녕하세요. 주말에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도서관 책장에 있는 책 한 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슨 책이냐면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2번이나 읽은 책인 바로 이 책, 파이 이야기입니다. 자, 책 표지를 보니까 전 세계 누적 판매 1200만 부 돌파, 또 맨부커상 최대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만 재밌게 읽은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나요? 뭐냐면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실화인가를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실제 이야기처럼 써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 책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결론은 이 책은 실화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책의 내용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얀 마텔이라는 캐나다 작가인데요. 이 저자를 소개하는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얀 마텔은 파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생은 이야기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이다. 자,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이 책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완벽히 정리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왜 그런지는 영상 뒷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파이 이야기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추천 포인트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의 주인공은 피신 몰리토 파텔이라는, 줄여서 파이 파텔이라고 불리는 한 인도 소년이에요. 이 인도 소년은 아버지가 인도 폰디체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했는데 그 인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파이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선에 동물원에서 키우던 각종 동물을 싣고 이 파이 가족은 캐나다로 향하게 되는데요. 향하던 중에 그 화물선이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가까스로 구명보트로 피해서 이 화물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파이 혼자만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구명보트 안에는 동물원에서 키우던 하이에나 한 마리, 또 얼룩말 한 마리, 그리고 오랑우탄 한 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벵골 호랑이까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결국에는 파이와 벵골 호랑이 한 마리만 남게 되어서 그 둘이서 우연치 않게 기막힌 동거를 하면서 태평양을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파이가 구조되기까지 태평양에서 겪은 일들이 이 파이 이야기의 주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의 주된 내용이 태평양에 홀로 남겨진 한 인도 소년과 그리고 벵골 호랑이의 생존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인도 소년이 태평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펼쳐지는 그 고난과 역경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으로도 이 책은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태평양에 이렇게 홀로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결론은 그냥 죽는다였어요. 하지만 파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냐면, 먼저 가장 위험한 요소인 호랑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구명보트에 연결해 피신할 장소를 만들고, 또 호랑이를 열심히 조련을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낚시 도구를 만들어서 각종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먹고, 그리고 또 태양 중류기가 그 구명보트 안에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물을 만들어서 먹는 등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서
아주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가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기절시키는 것조차 힘들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물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새를 잡아서 그 새의 뭐 심장, 폐, 간, 뇌 이런 것들까지 다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구나, 또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는 파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재미입니다. 파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벵골 호랑이인 리처드 파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커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명보트에 있는데 아주 무서운 벵골 호랑이와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냥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단 그 벵골 호랑이를 열심히 조련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존하게 된 순간 더 이상 이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태평양에 홀로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먹을 것도 아니고 마실 것도 아니고 바로 홀로 있다는 두려움, 외로움일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두려움 때문에 삶의 의지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있다. 비록 그 존재가 말도 안 통하고 아주 위험한 호랑이일지라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삶의 의지가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보면 파이도 이 리처드 파커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가 한번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였냐면 유조선이 그 파이가 탄 구명보트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이를 보지 못했나 봐요. 그냥 스쳐서 멀리 지나갔는데 그 순간 파이는 리처드 파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사랑해. 사랑한다 리처드 파커. 지금 내가 없다면 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거야.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그래, 못 견뎠을 거야. 희망이 없어서 죽을 거야. 포기하지 마, 리처드 파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육지에 데려다 줄게. 약속할게. 약속한다고. 자, 이렇게 리처드 파커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파이가 리처드 파커를 얼마나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희한하게도 이 파이는 힌두교, 또 기독교, 또 이슬람교를 믿는, 모두 다 믿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신에 대해서 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바다에서 홀로 남겨진 파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파이는 이렇게 말해요. 난 죽지 않아. 죽음을 거부할 거야. 이 악몽을 헤쳐나갈 거야. 아무리 큰 난관이라도 물리칠 거야. 지금까지 기적처럼 살아났어. 이제 기적을 당연한 일로 만들 테야.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하다면 뭐든 할 테야. 그래, 신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난 죽지 않아. 아멘. 네,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요.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슬프고 절망적일 때 신에게로 마음을 돌려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읽고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종교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내가 엄청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종교를 우리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도 삶의 바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내가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주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3부에서는 화물선의 침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파이를 조사하러 일본 그 화물선 관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 관계자들에게 얘기해 주죠. 하지만 당연히 이 화물선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당연하죠. 호랑이와 같이 구명부터 안에서 생존을 했다? 저라도 믿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파이는 이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동물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게 진짜 이야기이지? 그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동물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사실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파이는 마지막에 조사를 한 이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묻는데요.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나요?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요? 동물이 안 나오는 이야기요? 그리고 얀 마텔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했죠. 인생은 이야기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이다. 이 말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이야기, 파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인생은 모두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떤 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중에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가는 그래도 그 이야기 중에서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은 이야기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파이가 신을 믿고 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믿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더 나은 이야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엄청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흥미진진하면서도 삶의 교훈까지 주는 책 파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보았나요? 여러분의 감상평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바로 그 영화를 한번 바로 찾아서 봐야겠어요. 책만큼 재미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말의 도서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모두 이번 주말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